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 수도 베이징을 보지 않고 중국을 가봤다고 할 수 없듯이 북경의 전통 민가 사하번과 그 골목인 후퉁을 방문하지 않고 북경을 갔다고 할 수 없죠. 자금성과 북해공원, 경산공원 뒷길로 가면 수없이 미로처럼 엮여 있는 후퉁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자금성 관리 등 중산층이 살았던 곳이었던 만큼 회화나무를 많이 심어서 학자나 관리를 많이 배출하라고 기원을 했겠죠. 마을 전체가 숲인 것처럼 그 나무들이 자라서 엄청난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시숲이죠. 북경은 여름이 40까지 올라갈 정도로 매우 무덥습니다. 이 나무들은 자연 에어컨 작용을 해서 4~5도 정도 냉각 효과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길을 걸어가면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서울로 치면 북촌이나 서촌에 해당하는데 그 규모는 비교가 안 돼서 가끔 길을 잃어 미로를 헤매는 관광객들도 보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편안함과 온화함이었습니다. 우리와 주택 형태는 달라도 주택들이 주는 안정감에 편안해집니다. 주택 대문이 작아서 집도 작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하번이란 이름 자체가 가운데 마당을 두고 동서남북 건물이 합쳐져 있다는 뜻으로 사하번이란 명실공히 사면이 모두 막혀있는 건물 형식을 뜻합니다. 건물과 담으로 정방형 혹은 장방형의 네모난 뜰을 형성하는데 남쪽 귀퉁이에 난 문을 통해 사하번에 들어서면 이런 기운을 받아 아늑한 가운데 안방에 어른이 계시고 앞쪽에는 남자들, 후원에는 여자들이 살아가는 구도였지요. 서울의 한옥들도 비슷한 구조였죠. 베이징에는 노란 유리기와의 지붕과 높고 붉은 성에 쌓여있는 황궁 자금성이 있고 그 주변에 널려있는 회색의 담과 회색의 벽돌로 지은 서민들의 민가 사하번이 뚜렷한 대비를 형성합니다. 일반인들만 후퉁에 살았던 건 아니고 황궁 밖에서 살아가는 왕가와 귀족들이 살던 사하번 건물 형식의 왕부도 60여 채나 있습니다. 오늘날 베이징에서 사하번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은 자금성의 북쪽에 위치한 십철해와 후해, 적수담 등입니다. 황궁인 자금성을 제외하고 베이징에서 환경이 가장 좋은 동네였습니다. 베이징 후퉁은 오랜 역사의 산물이며 풍부한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베이징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베이징의 후퉁은 도시의 혈관이자 교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베이징 역사 문화 발전의 중요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변화와 시대적 분위기를 담아내고 마치 민속 박물관처럼 풍부한 문화적 정취를 간직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사회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후퉁의 벽돌이나 기와 그리고 나무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후퉁의 크고 작은 안뜰을 통해 베이징 시민들의 삶, 그들의 생활 방식, 관심사,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북경 여행을 하시면 이 후퉁 마을은 꼭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 인력거를 타고 한 바퀴 빙 둘러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베이징의 진정한 문화는 후퉁과 사하번 문화에 있다고들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후퉁은 평범한 베이징 사람들의 옛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과거 베이징에는 자금성 주변에 수백 개의 안뜰이 있었고 안뜰 사이의 골목길은 사방으로 뻗어 도시 곳곳에 있는 다양한 안뜰을 연결했습니다. 원나라 시대에 처음 형성된 후퉁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그 수가 2076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1949년에는 3250개의 후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도시 건설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후퉁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03년에는 1500여 개만 남았지만 현재는 1000여 개 남짓 남아있으며 기존 후퉁의 대부분은 길거리 음식, 쇼핑, 술집을 갖춘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따라서 후퉁 보호는 북경의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과 공용 욕실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온갖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있어 마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골목길에서 수다를 떠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후통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중국 후통의 이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고대에는 표지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이름이 전해졌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이르러서야 후통의 이름이 점차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후통들은 골목길의 상징적 구조, 지역 방언, 사람의 이름, 그리고 위치를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왕피 후통은 왕피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국자감 거리는 이 골목에 국자감, 즉 황실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후년의 정부는 후통의 원래 이름을 더 격식 있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더 세련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베이징에는 1000개가 넘는 후통골목이 있는데 고풍스러운 건물로 유명한 곳도 있고 전통적이고 유서 깊은 공방이 있는 골목도 있으며 13개가 넘는 구비구비를 자랑하는 지후안 후통, 가장 넓은 링징 후통,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많이 살았던 동시 후통까지 다양한 후통이 있습니다. 스차하이와 다스라라는 후통이 많은 두 지역입니다. 지하철 8호선을 타고 스차하이까지 가거나 2호선이나 7호선을 타고 다스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스라에서 인력거를 빌려 인근 후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